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손안의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기묘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앱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앱 시장에서요, 정말 이상한 역설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앱에 역대급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막상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는 횟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2024년 딱 한 해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인앱 구매나 구독에 쓴 돈이 무려 1,5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0조 원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보다 13%나 껑충 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이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새로 다운로드하는 앱의 숫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년째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 돈은 더 쓰는데 새로운 앱은 안 쓴다? 정말 이상하죠. 이 역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출은 늘고 탐색은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앱 시장이 이제 완전히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말 그대로 거대 기업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요. 사실 새로운 앱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몇몇 거대 플랫폼 앱 안에서 쓰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공룡들이요. 이 둘만 합쳐도 전체 소셜미디어 지출의 70%가 넘는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린 이제 새로운 앱을 찾아 헤매는 탐험의 시대를 지나서요. 몇몇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만 깊숙이 머무르는, 뭐랄까, 정착의 시대로 들어선 거죠. 이러다 보니 기업들도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사용자를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지갑을 열게 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우리 구독료를 가지고 싸우는 동안 저 밑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AI가 있죠.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일회용 앱. 웹 개발 플랫폼 버셀의 톰 오키노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한 개념인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 한 번, 잠깐 쓰고 그냥 버리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기존 앱이랑 뭐가 다른지 딱 비교가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앱이 몇 년을 내다보고 짓는 웅장한 성당 같은 거라면 이 일회용 앱은 그냥 오늘 하룻밤 비피하려고 잠깐 치는 텐트 같은 거예요. 목적도, 수명도, 만드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장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엑셀 데이터가 너무 복잡해요. 이걸 언제 시각화 툴 배워서 만들겠어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AI한테 말하는 거죠. 이 데이터 보기 좋은 그래프로 바로 보여주는 앱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회의 때 딱 쓸 수 있는 맞춤형 대시보드 앱이 뚝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단톡방에 링크 올리고 누가 뭘 먹고 싶댔는지 찾아보느라 스크롤 올리고 내리고 정신 없잖아요. 그냥 우리 여행 일정 공유하고 맛집 투표하는 앱 만들어줘 하면 그 여행만을 위한 앱이 생기는 거죠. 여행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정말 편하겠죠? 심지어는 정말 사소한 일에도 쓸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재고 조사하는데 의자, 책상, 모니터 개수 세는 카운터 앱이 필요하다? 그냥 AI한테 말만 하면 그 단순한 작업만을 위한 앱이 바로 눈앞에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아니 근데 코딩도 못하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덕분이죠. 바이브 코딩, 이름이 재밌죠. 말 그대로 복잡하게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AI한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줘 하고 원하는 결과, 즉 바이브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코드부터 디자인, 작동 방식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뭐 기술의 장벽이 그냥 허물어지는 수준이죠. 실제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메일 쓰듯이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해요. 1단계, 문제를 찾는다. 2단계, AI한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설명한다. 3단계, AI가 만들어준 앱을 그냥 쓴다. 끝입니다. 이게 가져오는 장점이 정말 엄청납니다. 일단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돈도 시간도 거의 안 드니까요.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만들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작고 사소한 문제들을 아주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패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되니까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 일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우리가 맞이할 디지털 미래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둘 중 하나가 살아남는 세상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게 될 겁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매일 들어가서 사는 디지털 집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필요할 때마다 뚝딱 만들어 쓰는 일회용 도구들이 있는 거죠. 이 둘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거대 플랫폼에 쌓인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일회용 분석 앱을 만드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거예요. 앞으로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은 완벽한 코드를 짜는 실력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걸 AI가 알아듣게 명확히 설명하는 능력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제 개발자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질 거고 앱 생태계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기술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어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작고 불편한 문제 하나를 해결할 앱을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만드시겠어요?